결혼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결혼을 했지만 사유가 있어서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주고요. 반복적 소득이 만 원 정도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세대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고, 이 금액이 안 된다면은 떨어져 살더라도 30세 미만이라면은 1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박세론입니다. 지난 2월 27일 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후속 시행령이 확정이 돼서 2월 29일 날 이제 공포가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시행령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혼인 출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시행령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시행령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 양도세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결혼은 했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결혼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 재산을 반환을 하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제 2년 안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면은 반환하는 그 특례에 대한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먼저 반환 특례 사유를 알아보면요, 약혼자의 사망, 이건 당연히 사망했으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다른 사유에서는 민법 804조의 약혼 해제 사유를 이제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생사가 알 수가 없던지, 불치병이 걸렸다든지, 그 밖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에 이제 해제된다는 사유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혼인 준비하던 중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 애초에 이제 증여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증여세가 이제 발생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이제 결혼을 안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고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에 먼저 이제 증여받은 공제되는 걸로 신고를 했지만 그걸 다시 수정신고한다든지,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역 가산세가 원래는 붙지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그렇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런 가산세들은 부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납부지역 가산세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그 이자 상당액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혼인은 했지만 어떤 혼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혼인 무효 소송이 판결이 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2년 안에 결혼을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 상당액만 이제 부과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번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한 시행령에서는 만약에 그런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수정신고나 기한을 신고를 하는 경우 적어도 이자 상당액만큼은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시행령에 함께 이제 개정된 사항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양도세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1세대를 판정하는 그 기준이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1세대로 보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30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1세대로 이제 봐줬었는데요. 그 일정 소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화되었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면은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라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득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 소득 같이 그런 소득을 말하고, 잠깐 일시적인 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득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20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12개월 환산한 금액의 40%를 계산하면은 1,069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1,070만 원 정도 금액 이상이 되어야 1세대로 간주를 하겠다는 거고, 이 금액이 안 된다면은 실제로 떨어져 살더라도 30세 미만이라면은 1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법상 주택 개념을 좀 정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이라 하면은 이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조가 출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사시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런 구조를 갖춰놨다면 이제 주택으로 보겠다는 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명확화됐다고 해서 기존의 뭐 과세 방식과는 달라지는 건 없고 단순하게 근데 주택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뭐 크게 혼란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세대 1주택 그 보유 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을 좀 더 명확히 했는데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이제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이 아닌 상가를 용도를 변경하거나 실제로 이제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주택이 되는 경우에 언제부터 그럼 주택을 보유한 걸로 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 사용일이나 그 용도 변경일로부터 이제 양도일까지를 주택을 보유한 기간으로 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동 상속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할 때 그 거주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될 때 그 주택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2년 이상 뭐 거주를 하거나, 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때 그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 상속주택인 경우 이제 공동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판정을 했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보거나, 그 큰 사람이 뭐 2명이라면은 그 주택에 거주한 사람, 그것마저도 2명이라면은 이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이 소유한 걸로 본 사람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걸로 기존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좀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 소유한 것을 보는 사람이더라도 실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 이 집에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그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사람으로 보유 기간을 따지는 걸로 변경이 돼서 좀 합리적으로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다시 또 1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에 미분양된 주택도 이제 양도세 중과하는 주택에서 뭐 제외를 하고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런 게 방안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1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